안녕하세요. 시청자여러분, 포머 퍼드를 잡기 위해서 방송을 하고 있는 킬러웨일입니다. 오늘은 라이트코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트코인의 개념, 투자가치, 가격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트코인을 정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비트코인의 가벼운 버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비트코인이 암호화폐계에서 긴축통화 역할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호화폐계에서 금과 같은 역할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에 비해서 라이트코인은 암호화폐계에서 은과 같은 역할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긴축통화의 역할을 하면서도 일상생활에 더 사용하기 쉬운 암호화폐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라이트코인과 비트코인을 계속 비교하는 이유는 라이트코인 같은 경우 비트코인을 하드포크하면서 나온 코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되게 비슷한 점이 많아요. 근데 차이점 크게 세 가지만 집중을 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은 2100만 개가 최대 절대적인 양입니다. 그에 비해서 라이트코인 같은 경우는 그거의 4배인 8400만 개가 생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송금 수수료를 보시게 되면 라이트코인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0.001 라이트코인이 수수료인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비트코인의 수수료는 계속 바뀌고 가격이 오르락내리락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트코인과 비트코인의 가장 큰 차이점은 블락 타임인데, 그러니까 블락이 얼마나 자주 생성이 되느냐 이 얘기인데, 라이트코인 같은 경우는 2.5분에 한 번씩 생성이 되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최소 10분에 한 번씩 생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4배 가까이 더 빠르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송금 수수료에 대해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 페이지를 다 링크로 걸어 놓을게요. 근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수수료가 가장 비쌌을 때 믿거나 말거나 52달러까지 오른 적이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라이트코인은 0.8달러가 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800원에서 900원 정도 됐던 거죠. 근데 요즘은 또 둘 다 많이 떨어졌어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 한 번 송금을 할 때마다 송금 수수료가 3달러 정도 나오는데, 라이트코인 같은 경우 현재 0.3달러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300원에서 400원 정도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거의 10배 가까이 차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트코인의 설명을 드릴 때 크게 4가지를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첫 번째는 세그웨시 무엇인지, 두 번째는 아토믹 수험이 무엇인지, 세 번째 라이트닝 네트워크, 라이트페이, 라이트팔이 무엇인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표기해둔 건 뭐냐면, 세그윗 같은 경우는 라이트코인에 벌써 적용이 된 기술이에요. 아토믹 수업도 개발이 꽤 많이 됐고 지금 추가적인 개발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에 비해서 라이트닝 네트워크 같은 경우 아직 개발이 시작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 개발이 얼마 정도 진행된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라이트페이와 라이트팔 같은 경우는 2월 26일 날 지금 큰 이벤트가 있고 출시가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서 제가 커밍순으로 기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기술적인 얘기다 보니까 좀 지루할 수도 있는데, 제가 개념을 최대한 간략하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세그윗이란 거래 내역 데이터 양을 줄이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블록체인에서 이 한 블록에서 철회할 수 있는 거래량이 데이터 양이 국한적이에요. 그랬는데 거래 내역 데이터 양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고 데이터 양을 줄임으로써 이 한 블록 안에서 더 많은 거래 내역을 처리할 수 있게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그윗이란 단어는 segregated witness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이 witness라는 단어가 signature라는 단어와 동일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의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한마디로 signature를 분리하고 구분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signature는 거래 고유 번호입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내부에서 어떻게 거래가 되는지 여러분이 좀 더 아셔야 되는데, 이게 한 블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한 블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거기 안에 버전 넘버, 인풋 카운터, 리스트 오브 인풋, 리스트 오브 아웃풋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 리스트 오브 인풋에서 시그니처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세그윗이 적용되기 전이에요. 근데 세그윗이 적용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리스트 오브 인풋에 있던 시그니처가 밖으로 빠져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리스트 오브 인풋 자체에 들어가지 않고 밖으로 나오는데, 이게 별게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도 데이터 양을 최대 60%까지 줄인다는 논문이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 양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양이 감소하게 되면 뭐냐면, 한 블록 안에서 더 많은 거래를 처리할 수 있고, 그럼으로써
거래 속도도 빨라지고 거래 수수료도 감소될 수밖에 없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그웻 같은 경우는 되게 긍정적인 업그레이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아토믹 수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토믹 수업은 두 개의 암호화폐를 거래소를 이용하지 않고 교환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비트코인을 라이트코인으로 바꾸고 싶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럴 경우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는 바꿀 방법이 원천적으로 없습니다. 근데 거래소를 거칠 경우 수수료가 발생할 뿐만이 아니라 거래소 자체의 위험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거래소가 요즘 해킹을 많이 당하고 시스템이 불안정하다 보니까 거래소 자체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근데 아토믹 수업 같은 경우는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두 개인이 거래해주게 하는, 교환하게 하는 시스템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밥 같은 경우 1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500 라이트코인으로 바꾸고 싶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에 비해서 앨리스 같은 경우는 500 라이트코인인데 그거를 1비트코인으로 교환하고 싶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럴 경우 이 두 개인이 교환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거래가 끝나게 되면 밥 같은 경우 500 라이트코인을 갖게 되는 거고 앨리스는 1비트코인을 갖게 되는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별게 아닐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도 이 거래소, 한마디로 중앙 집권화된 시스템을 거치지 않고 두 개개인이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열렸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파급력이 있을 거예요. 첫 번째로 소액 교환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예를 들어 1,000원어치 비트코인을 라이트코인으로 바꾸려고 하면 거래소에 수수료를 너무 많이 떼가서 소액 교환 자체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수수료가 거의 없거나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도 교환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열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거래소란 한마디로 중앙 집권의 시스템을 거치지 않고 개개인이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열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로 정부 규제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개인끼리 거래하는 거기 때문에 규제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라이트코인, 이 아토믹 수업 같은 경우는 지금 일반인이 사용할 수가 있는 단계가 아니에요. 지금 테스트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금 라이트코인, 데크리드, 그리고 벌트코인, 그리고 비트코인 이 4개 코인을 지금 성공적으로 테스트를 진행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 라이트닝 네트워크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트닝 네트워크는 블록체인을 매번 이용하지 않고 암호화폐 거래가 가능한 시스템을 생각하시면 돼요. 한 가지 예시를 드릴 텐데 밥이라는 사람이 매일 동일한 커피숍에 가서 5,000원짜리 커피를 마신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근데 그 사람이 암호화폐로만 거래를 해야 돼요. 그럴 경우 크게 세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되는데 첫 번째는 거래 속도가 매우 느리고 두 번째로 수수료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블록체인을 매번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블록체인 과부하가 발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밥이 5,000원짜리 커피를 마실 때마다 매번 블록체인과 소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통보를 하는 거죠. 5,000원짜리 커피를 마셨다고. 그렇기 때문에 블록체인 데이터에 과부하가 생길 가능성이 높고 그로 인해서 수수료도 높아지고 거래 속도도 더 느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라이트닝 네트워크는 이걸 한 번에 해결시켜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밥이란 사람이 있고 앨리스가 그 커피숍의 사장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두 사람이 거래를 시작할 때 채널이 생깁니다. 근데 이 채널 안에 이 금고가 생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금고 안에 이 보증금을 넣어놓을 수가 있는데 밥 같은 경우 1 라이트코인을 넣어놨고 앨리스는 0.5 라이트코인을 넣어놓고 거래를 시작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밥이 매일매일 커피를 마셔서 거래가 끝날 때쯤 밥은 0.2 라이트코인이 남았고 앨리스는 1.3 라이트코인이 남았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좋은 게 뭐냐면 이게 별게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도 이 거래 시작하고 거래 끝날 경우만 블록체인과 소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매번 커피를 마실 때마다 블록체인과 소통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블록체인 과부하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서 더 많은 거래량을 처리할 수 있고 거래 속도도 훨씬 더 빠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밥과 앨리스 사이에서만 작동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밥과 앨리스가 실질적으로 이 채널이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앨리스는 톰이라는 사람과 연결이 돼 있고 톰이라는 사람은 제이라는 사람과 연결돼 있고 제이라는 사람은 샘과 연결이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직접적인 연관이 없어도 거래가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라이팅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이 쓰면 쓸수록 더 유용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로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사용하게 되면 거래 속도가 빨라지고 두 번째로 수수료가 거의 없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블록체인 과부하 문제가 많이 해결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번째로 라이트페이, 라이트팔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라이트코인에 투자하실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더 많이 찾아보시고 주목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이 두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따라서 라이트코인의 가격이 매우 큰 영향을 받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사업에 많은 주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라이트페이, 라이트팔 같은 경우 라이트코인 결제를 쉽게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즘 인터넷 쇼핑을 하다 보면 이 네이버 구매, 엔페이 구매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 같은 경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버튼이나 아니면 이 시스템을 이 홈쇼핑에서 만든 게 아니에요. 이게 네이버에서 제공을 해주는 겁니다. 그거와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라이트코인 결제를 쉽게 하는 이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2월 26일, 그러니까 2018년 2월 26일 날 큰 발표가 있을 거라고 지금 트위터에다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라이트코인 상용화가 시작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라이트페이, 라이트팔에 되게 주목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혹시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면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이게 상용화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주목을 해주셔야 됩니다. 라이트코인 투자 가치 긍정적인 부분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창업자인 찰리 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분 같은 경우는 블록체인 암호화폐계에서 세 번째로 영향력이 큰 사람입니다. 엄청난 실력자고 엄청난 인사이트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원래 트위터를 하지 않았는데 이 찰리 리의 트위터를 팔로우하기 위해서 트위터 계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글은 거의 안 읽는데 찰리 리의 글을 매일매일 읽고 있는데 이 암호화폐에 대한 엄청난 열정 그리고 인사이트를 갖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단순히 라이트코인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암호화폐 생태계 전체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인사이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투자 가치 긍정적인 부분 두 번째 부분은 끝없는 업그레이드가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세그웨이, 라이트닝 네트워크, 아토믹 수업과 같이 정말로 끝없이 네트워크가 되고 끝없이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꼭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라이트페이, 라이트팔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주목을 해주셔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만약에 성공을 하고 상용화가 되면 라이트코인의 값어치가 엄청나게 높아질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요즘 비트코인이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 이유가 상용화가 너무나도 안 되고 있어서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원래 거래하고 있던 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비트코인을 받고 이런 데가 있었는데 그 거래수가 많이 늘지 않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라이트페이, 라이트팔이 만약에 성공을 해서 상용화에 성공하게 된다면 이게 엄청나게 큰 파급력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이트코인 투자 가치 부정적인 부분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라이트코인의 방향성, 프로세스 진행 방향성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이에요. 그러나 가장 큰 허점은 비트코인과 거의 동일하다는 게 허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과 라이트코인은 first generation 코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겪는 문제를 라이트코인도 동일하게 겪을 수밖에 없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비트코인 같은 경우 많은 분들이 이게 업그레이드가 안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비트코인도 되게 열심히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도 라이트코인과 동일하게 세그윗을 적용을 했고 그리고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지금 개발 중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라이트페이와 거의 동일한 비트페이를 오래전에 출시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과 거의 동일하고 비트코인과 경쟁해야 되는 것 자체가 되게 부정적인 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더리움, 이오스, 네오, 에이다와 같이 스마트 계약서를 사용하는 세컨 제너레이션, third 제너레이션 코인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정말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고 이게 대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과연 이러한 코인들 사이에서 꾸준히 주목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라이트페이, 라이트팔의 발전 방향성 그리고 상용화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이게 라이트코인의 가치를 많이 좌지우지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격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별로 의미 없는 가격 전망이기는 한데 왜 그러면 가격이 워낙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보시게 되면 여기 지금 $280까지 오를 거라고 예측을 하고 계세요. 근데
혜진 씨 같은 경우 제가 링크를 다 남겨놓을 텐데 워낙에 라이트코인에 대해서 자주 분석을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글을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코인 리뷰로는 센트라 BAT 대시 중에서 하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봐주셔서 감사하고 후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매번 말씀드리지만 더보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 다양한 정보를 기재해놨기 때문에 한번 꼭 봐주세요. 감사합니다.